공간 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글자 이름이 써 있어도 이름을 잘 못 읽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은 어린 시절 사진들을 붙여서 기억을 이거 내 방이야. 네, 어른이나 나이 들어서 사진은 붙여놔도 모르죠. 몰라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만 보고. 예. 그리고 그렇게 복도식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 내 방이 어딘지 몰라라고 차마 말씀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과일 드세요 나오시라고 해도 나 피곤해 배 안 고파 하면서 방에만 계신 거죠. 그런 요양시설은 좋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용 공간을 가운데 두고 예. 주변에 방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네. 어린 시절 사진들 붙여놓고 그분들이 어렸을 때 놀았던 물건들을 한데 모아놓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 어휘수도 늘어나면서 기억력도 회복되고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당연한데 아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너무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는 좀 소홀히 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직관, 경험, 관행 이런 걸로 지어온 거죠. 근데 이제는 좀 더 근거를 가지고 환자 시설이면 환자의 증세를 좀 이해하고 아이들의 시기라면 그 발달 상황 이런 것 좀 이해하면서 지으면 더 좋겠다. 이런 거죠. 우리 초대석의 이 세트와 조명 정도는 저희 초대석의 목표는 출연하신 분들이 속 시원하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적합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초대받은 것 치고는 좀 물밖에 없어서 초대받았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저는 여기 보면서 어떤 대화를 기대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게 확 느껴졌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도 좀 높고 좀 되게 휑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반기는 그런 마음을 이 테이블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색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병의 증세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가 어때야 한다 이런 얘기 좀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과거 같으면 그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도 나름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어떠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좀 심층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그냥 뇌에 사진을 탁탁탁 찍으면 어쩌면 더 간편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더 초기에는 건축가들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예술가로서의 나의 자부심, 그리고 이제 예술적 낀 완성도 측면에서 이제 건물을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당연히 그거 생각한다. 내가 살았으면 어땠을지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살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 한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 환경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환경이 그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번 건축을 해보자.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그 사람의 경험과 반응을 사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니까 증거를 뭔가 탄탄한 기반을 두고 이거는 이렇게 설계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 뇌과학 쪽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이런 뇌과학 연구를 통해 우리 실생활에, 우리 경제 활동에 어떤 도움 같은 것들을 기대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가슴 떨렸던 순간 중에 하나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뒤에 브레인 이니셔티브 이런 글자 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앞으로 10년간 매년 1,300억씩 한 1조 3천억 원 정도를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데
투자하겠다라는 걸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언제 했어요? 2년쯤 전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근데 특히 뇌과학자니까. 그리고 최근에 왜 중력파가 감지됐잖아요. 네. 이 라이고라는 시스템으로 이걸 하는데 정말로 많은 돈이 들었거든요. 몇 수조가 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왜 이런 학문에 투자하느냐. 결국은 그 두 개의 프로젝트가 보면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되었는가. 이 두 질문이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호기심, 원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가장 담겨 있다고 추정되는 우리 인체의 한 기관인 뇌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가설을 검증하지 않고서는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위해서 한 나라가 뭐 수조 원 이상의 돈을 들인다는 거는 저는 그 자체가 그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이제 물질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궁극적인 질문. 인간은 무엇인가? 얼마나 돈을 쓰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거를 그냥 곁에서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좀 얻어볼까 하고 있는 변방의 과학자로서 비애가 좀 느껴지죠. 정 교수는 어쩌다가 뇌공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원래 박사학위를 딴 건 물리학 박사잖아요. 네. 제가 물리학 제 학위 논문은 알츠하이머 환자 치매의 뇌를 모델링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게 물리학에서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야말로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 세포가 그 세포 하나하나는 그냥 아주 단순한 기능을 하는데 얘네들을 모아놨더니 이른바 정신이라는 고귀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별 요소에게는 넣어주지 않았으나 그들이 모여서 새로운 현상이나 기능을 창발하는 이런 것이 물리학계에서는 이제 복잡계라고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복잡계 물리학의 한 대상이 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입장에선 너무 흥미로운 게 어떻게 신경세포는 아주 단순한 기능밖에 없는데 얘가 이렇게 정신이라는 영혼이라는 가설을 도입해 오면서 우리가 설명해 온 이 정신작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했던 일이고요. 박사과정 때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모델링을 했죠. 그래서 어르신의 뇌를 찍으면 이분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치매가 앞으로 얼마나 나빠질 거다라는 거를 제가 가상으로 만든 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럼 그게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하고 되게 충격을 받은 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건 치료에 예를 들면 약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데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치매는 치료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그 1999년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도 제대로 된 변변한 치료제가 없죠. 그러니까 치료는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얼마나 나빠질 걸 예측해주는 제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의학이나 약학에서 빨리 그걸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또
굉장히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는 아이들, 그러니까 소아 정신 질환을 주로 연구를 했고요. 의대에서 하셨죠? 맞습니다. 병원. 예, 네,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제 소아 정신과에서 뭐 아이들이 틱을 한다거나 소아 우울증, 예, 뭐 이런 연구들을 하다가 결국은 그 근간에 선택. 예, 우리가 인간은 왜 이런 선택을 의사결정을 하느냐. 할 때, 예, 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도 하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지난 10년간 이제 제가 했던 연구 분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의 뇌과학.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냐. 정신질환에 걸리면 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냐. 혹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학자로서 난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왔죠. 의사결정 이거야말로 기존의 행정학이나 경영학 이런 데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던 분야인데.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걸 일은 뇌공학에서 한다고요? 예, 제가 하는 일은 그분들의 예전 이론이 틀렸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거죠. 예를 그래요? 들면 경제학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의사결정을 연구해 왔잖아요. 예. 잘 아시다시피 게임 이론을 가지고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다라는 건데 요즘 많이 깨졌죠? 많이 깨졌고 뭐 다니엘 카네만 같은 사람이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만은 않다고 얘기해도 여전히 주류 경제학은 시장의 만능성을 믿고 보이지 않는 손 뭐 네, 이런 얘기하고, 인간의 합리성을 믿고 예. 그게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행동 경제학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뭐예요? 그 합리성이라는 잣대는 굉장히 편협해서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따지는데 실제로 인간은 선택할 때 좀 시간 얼마 후에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원하거나 나만 이득을 보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득을 얻거나 예. 혹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어서 나는 내 이득과 상관없이 그건 되도록이면 안 할래 라든가 이런 뇌의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 종합적인 판단들을 하는데 그 복합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결국은 당장 이 이득만? 이득에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좀 나중에 이득, 주변 다른 사람과의 이득, 과거 경험에서 오는 공포심, 네. 뭐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네. 그것 기저에 깔려있는 보편적 원리 그것도 찾을 수가 있다고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행성들, 별들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것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저 별이 왜 저렇게 생겼냐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원칙은 무엇이냐. 도대체 물질들이 어떻게 모이길래 그런 걸 찾죠. 환경이 마련되면 그렇게 되느냐. 똑같은 거군요. 그 원리를 찾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네. 뇌 사진 찍으면 다 나온다고요? 이 사람이 나중 이득을 생각했는지, 주변 이득을 생각했는지 이런 게? 제가 여기서 네라고 대답하면은 너무 사기꾼 같고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주죠. 뇌 사진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시청자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면 나중 이득을 생각할 때에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와 네. 주변 사람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배 피지 마, 끊어 라고 얘기하는데 담배를 끊으면 제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더 오래 살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담배를 한 대 피웠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얻게 되는 작은 기쁨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좀 더 수명이 연장되는 더 큰 그 보상이지만 명확하진 않은 네, 그 둘 사이의 무게를 재는 뇌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즐거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떤 예. 사람은 이제 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고 어떤 사람은 못 끊는데 무슨 차이냐? 결국은 그 저울 추가 어떻게 생겼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를 들면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끊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떤 추를 갖고 계시죠? 모르죠. 그것도 변하잖아요. 물론입니다. 사람은 또. 근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 연구가 발전했다면 재미도 있겠고 연구할 대상도 참 무궁무진하겠고 동시에 그걸 다 알면 이제 이렇게 톡톡 자극을 하면 사람을 막 조종할 수 있는 거니까 무섭기도 하고 한꺼번에 그런 생각이 막 드는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연구는 질환자들을 위한 거라서 좀 면죄부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자위를 하지만 사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가 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돼서 적용해야지. 무시무시하게 사용될 수도 있죠. 예. 그것도 경계하면서